자, 감정에 대한 9가지 오해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감정의 지속 기간에 대한 거예요. 듀레이션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한번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계속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한번 슬프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한번 화가 표출되면 어떻게 그 화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 이모션이라는 거는 지속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감정은 기분과는 다르다. 기분은 무드라고 하는 기분은 지속 기간이 길다.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감정 그 자체는 순간순간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한데도 오늘 아침을 돌아보면 좀 재밌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고요. 화가 났던 순간이 있고요. 감정 기록지를 한번 작성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감정 기록지를 작성해 보면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감정은 계속 유지되거나 한번 들으면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아니라 trait,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다룰 만한 하나의 상태고요. 그리고 다룰 만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한번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오히려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이 고통스러운 감정일수록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듬으면 그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통제력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한번 표현하면 나는 그 감정을 통제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느끼도록 나를 허락하면 나를 통째로 삼켜버릴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라도 억누르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많은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억누르고 회피하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는 감정은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내가 억누르고 회피해서 없애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은 점점 그 안에서 커져서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화를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쌓여서 갑자기 폭력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는 대부분 감정을 회피하고 억압하다가 팍 분출돼서 생긴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comprehensibility라고 하는데 내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 내 감정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런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감정이 묵살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특별히 이렇습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감정들을 내가 처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데 감정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감정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럴 때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이러한 감정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감정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요. 우리 어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그리고 잠깐 그 고통을 참아보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슬픈데 사람들이 내가 슬픈 걸 알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감정은 나만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왜 나만 화가 나지? 그래서 화나는 걸 들키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걸 보니
나만 무언가 이상하고 나만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서 그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거가 타당화예요. 자, 영어로는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너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나도 네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동의해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합리화와 이지화입니다. 영어로는 rationalization, intellectualization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에 절대 의존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이성적인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모든 사안에서 논리적이고자 하는 것은 오해인 겁니다. 저희가 이성과 감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진정으로 이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보듬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보듬을 때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이성을 잘 발동했을 때 감정이 또 잘 표현되고 보듬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60% 이상의 학생들이 감정에 대해서 나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절대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은 거는 이성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여러분의 전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허락하고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느끼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오해는 감정에 대한 단순한 사고인데요. simplistic view of emotion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슬프면서 화나고 화나면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참 좋으면서 너무 싫어. 남자친구가 있는데 되게 화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애잔해.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정을 한 번에 하나만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가 봐요. 제 남편이 그렇게 미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거 보면 참 제가 속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감정,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둘 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같이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하나의 절대적인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또 자신을 비난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50% 이상이 감정이 단순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난 이상하다라는 것에 예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감정을 한 번에 하나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오해입니다. 죄책감.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우울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감정 느끼면 창피해. 자, 그래서 특정 감정을 하나의 결함, 장애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슬프면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슬프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환경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다시 한번 내가 자라는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감정을 갖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감정 표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5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존중감을 보호하고 화를 표현하는 거, 자기 존중감 보호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소속되도록 슬픔을 표현하는 거,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로받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하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소속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 단,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룬다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응적이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9번째, 감정의 가치 절하입니다. devaluation인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생존과 적응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감정의 가치는 절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한 학기 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9가지 오해와 그 9가지 오해가 생기는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에 대한 오해를 알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더 공감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때까지의 어떤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고 또 감정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